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2월 달에 의료진이 먼저 접종을 하고 5월에 65세 이상, 7월에 18세부터 64세 성인 이런 순으로 접종을 합니다. 자, 문제는 7월 이후에 18세부터 64세까지가 3,325만 명인데 3,325만 명을 접종을 하려면은 이 백신을 놓아줄 의료진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자, 그런 기사들이 오늘 일면 톱, 거의 다 일면 톱이었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은 65세 이상 5월, 성인은 7월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런 순서가 어제 거의 확정이 됐고, 세부적인 내용은 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에 130만, 2분기에 900만 명 접종 계획. 그런데 코로나 의료진 48,900명을 우선 접종을 하고 전 국민은 9월까지, 그래서 11월에 집단 면역이 목표다. 접종을 거부를 하게 되면 4분기 이후로 순서가 조정이 됩니다. 중앙일보는 의료진 확보 비상 7월 이후 3,325만 접종해야 되는데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어쨌든 잘 대처를 해서 마스크,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조간딱풀에서는 조국씨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인턴 면접을 봤는데 거기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또 복지부에서 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한 명 늘렸다. 그래서 조국 딸이 피부과를 원하기 때문에 조국 딸 조민 맞춤용 정원 아니냐. 그리고 이 입학 과정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이 원장이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입학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했는데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딸을 억지로 의사 만드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조민 씨와 관련한 그 논란은 가짜 스펙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정경심 씨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7가지인가 뭐 가짜 스펙,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거 가짜 표창장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은 어제는 조국 딸, 오늘은 조국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죠. 최강욱 씨가 로펌에 재직을 할 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국 아들에게 발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죠. 그런데 그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1심에서. 자, 동아일보 12면을 보시면 조국 아들 인턴 증명 허위 발급해서 최강욱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의원직 상실형. 국회의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선고를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선고를 받으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은 국회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근데 선거법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건이면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은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죠. 그런데 최강욱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대법원까지 또 언제 갈지 그것은 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법원에서는 입시 공정성 훼손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 재판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조국 재판. 그리고 여기에 또 기소 결재를 계속 미뤘던 이성윤도 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책임론에 휘말리게 된다. 최강욱 기소를 계속 미뤘던. 자, 그래서 이 조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제 법원에서 조국 씨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가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서 최강욱으로부터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뒤에 그 아들의 2017년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시 그리고 2018년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또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국 씨도 이거 다른 여러 가지 재판이 많죠. 뭐 유재석 감찰 무마건도 있고 재판이 많이 받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재판 중인데
일단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최강욱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해서 발급을 받아서 또 입시에까지 활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업무 방해까지 막 되는 것이죠. 그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씨는 더 중한 실형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집행유예형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그 상황까지 지금 이 최강욱 재판이 조국 씨의 앞날 운명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런 어제 재판 결과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최강욱 씨와 조국 씨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습니다. 인연들이 많은 것이 처음에 이 최강욱은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대 교수, 법대 교수의 제자였고, 아주 후배고, 제자죠. 제자 겸 후배죠.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또 제자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정경심 씨가 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쟁이 있을 때 변호를 해준 인물이 최강욱. 그 다음에 최강욱이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죠. 발급을 해줬고, 또 거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최강욱을 발탁을 했습니다. 뭔가 매간매직 의혹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강욱은 결국은 나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여당 이중대라는 열린민주당 지금 대표도 하고 있죠. 자, 그렇게까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조국 아들 인턴 학연서 허위 발급 법원은 최강욱이 입시 공정성을 훼손을 했다. 자, 이런 기사.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유사한 기사인데 여기서 몇 가지 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최강욱 선거법 위반 뿐이 아니고 채널A 관련 명예훼손 같은 혐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제가 어제 상간왕 국회의원이 기소 상간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았다니 블랙 코미디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수사 과정에서 최강욱 씨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잡아냈다. 조국 수사 과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최강욱은.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더 엄한 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조국이 장관이 될 때, 법무부 장관이 될 때, 그때 인사검증을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는데 그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또 조국 인사검증까지 맡았습니다. 본인이 자기 밑으로 임명을 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최강욱이 또 이쪽에 인사검증을 하고 그들끼리 거의 다 한 것이죠. 그래서 부실검증 논란도 있다. 자,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그 서류 연대 위한 것, 정경심 문자, 최강욱의 결정타. 어제 법원에서 최강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강욱, 정경심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인데 최강욱 씨가 그때 서류를 주고 나서 정경심 씨에게 그 서류가 그 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 정경심 씨는 그 서류는 연대 고대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또 답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최강욱 씨가 정경심 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담당 판사가 구주원이 인턴 활동을 했다면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느냐. 오랜만에 목소리 들을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 한겨레 보고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정권의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모두 정권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 거기는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조국 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 갈라치기 다 하면서 했고, 추미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법무부 차관까지도 말썽이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 시절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그리고 어떤 뭐 외압을 행사해서 뭐 거기서 경찰에서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불똥이 다른 데로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은 유착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 의혹.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조선 사면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한겨레 오보 추라인 검사가 준 이용구 자료 보고 썼다. 한겨레가 오보를 했는데 그 오보를 한 기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 라인 쪽에 있는 검사가 준 자료를 보고 그냥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한겨레 그 상당히 진보 성향 언론이죠.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제 그 한겨레 신문 취재기자 한 41명이 자사 그 편집국장 그리고 그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에 유독 간대했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낸 거죠. 그래서 한겨레가 조국 사태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다룰 때 정부 여당을 감싸는 보도를 해왔다. 그리고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었고 이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자 41명이 주장을 하는 그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겨레가 그 12월 21일에 이런 기사를 냈죠. 이용구 차관 관련 검찰 수사 지침, 여기서 목적지 도달 뒤에는 운행 중 아니다.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도 경찰에서 끝내지 않고 검찰로 송치가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송치가 됐어도 어차피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그 운행 중 목적지가 도달했으면 그때는 운행 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가법은 변경이 됐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도 계속 정차 중이었고 이 기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운행 중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특가법을 적용을 해서 경찰에서 사건을 뭉개버린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 썼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그 자료를 준 검사로 이종건 놈이다. 대검 형사부장. 그때 김학의 출국 금지 때 박상기 정책부장을 했었죠. 정책부장을 하면서 출국 관리소 현장에 가서 막 지휘를 했던 친문 검사 추미애 라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줬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한 잣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된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상당히 언론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뭐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 뭐 언론 종편도 마찬가지고, 언론들을 막 장악을 한 이 상태인데 한겨레까지도 알았어. 한겨레가 내부에서 알았어. 이런 친정권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그런 데 대해서 기자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BCN뉴스 어제 기사를 보시면 한겨레 기자들이 우리는 현장에서 추미애 기간지다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다. 네, 성명서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현장 취재를 가면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동료 기자들이 야 뭐 니네는 뭐 추미애 기간지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더는 법무부 기간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데스크가 친정부 보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데스크라는 것은 이 기자들을 지휘하는 부장이나 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정부 보도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가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한겨레 신문 이면입니다.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 사과드립니다. 사과문을 또 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운행 중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종건 친문 검사에게 그대로 받았어서 이런 오보를 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이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왜곡된 보도들이 많은지 그 부분들도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은 아마 언론 자정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법무부 외에 정권에 충성하는 기관에 또 하나 출범을 했죠.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당초에 이 공수처장은 좀 김진옥이 임명됐는데 좀 상징적이고 강성 차장이 들어서서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래서 민변 출신이나 이런 데 사람이 들어서서 실질적인 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선별적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서 뭉개거나 아니면 야당 같은 경우는 더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일단은 평범한 판사 출신 법조인이 제청이 됐습니다. 아마 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여론이 한국일보 사면 보시면은 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제청 그러면서 김진옥이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운국 변호사 단수 추천을 했다. 검사 출신 제청할 거라는 당초 예상을 깼고 앞으로는 검사, 수사관, 검사 23명도 인선해야 됩니다. 수사관 20명 이렇게 수사력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뚜렷한 여운국 변호사는 뚜렷한 정치색은 없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를 변호했던 이력도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어제 그 헌재가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을 낸 공수처법 위헌 그 헌법 소원이 있었죠. 그것을 합헌으로 결정을 하고 공수처 검사도 영장이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결정들도 어제 나왔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 여전히 관심이죠.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윤석열이 될 것이냐. 이성윤이 될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호 사건이 이 김학의 불법 금지 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정권을 겨냥한 것이죠. 현재 살아있는 정권을 겨냥한 그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또 가져가서 뭉개버리는 것 아니냐.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2달이나 더 걸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진옥 처장이 어제 그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올 형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8면 보시면 김진욱, 김학의 출검 사건 이첩 아직 여건이 안 된다. 아직은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사진 그 채용의 속도를 내고 나서는 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것을 가져가서 뭉갤 수도 있다. 자, 이런 이 우려들, 이런 견제 기능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견제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죠.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 업무에 속도가 붙었다. 김학의 사건 이첩 요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 김진욱 처장은 아직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명될 차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뭐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여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이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야당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이 다시 지리멸렬하고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의해서 그 반사 효과로 반사 이익을 받아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 상당히 자만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당 지도부가 리더십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또 지고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도 실패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를 보시면 총체적으로 다뤄놨습니다. 정책 대안은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제1야당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경선이 벌어지고 있죠.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부산에서는 상당히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 비방전, 안철수와 단일한 원인도 지지부진, 그리고 가덕도 공항 놓고 당 톱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중질환인데 막을 리더십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고 4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현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부산시장 들이 어제 비전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은 국회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내 찬성한다 그런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비방전을 하는 거기 비전 스토리텔링 장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서울에 와서 따로 이렇게 비방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단일화 혼선, 야권 단일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조차 단일화 효과를 지금 다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리얼미터 조사가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은 6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뒤졌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데 또 막말 리스크까지 있다. 조수진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후공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상당히 아직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강진구에 출마해서 이번에 떨어졌죠. 국민정에게. 서울 강진구 특성을 설명을 하면서 양꼬치 거리에 귀화한 조선족의 90%가 친민주당 성향이다. 지역구에 조선족이 많아서 총선에서 졌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선족 동포 비하 발언, 그리고 책임 돌리기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죠.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 난국을 정리해야 할 리더십이 김종인, 주호영 투톱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걱정을 하는 인물이 중앙일보 오늘 인터뷰를 했네요. 서울시장 후보 우리도 있다. 조원희 서울구청장 편인데 10년 전에 뻔한 인물로는 서울 또 내준다. 10년 전에 뻔한 인물 안오나 이야기 나오죠.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그러면 또 내준다. 그리고 본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 24개가 민주당으로 가고 유일하게 서초구청만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에 대해서도 조원희 후보자는 지금처럼 하면 무난히 또 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최근 야당에 역전당한 여론조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거론하면서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게 야당 지지율인데 당이 벌써 부자 몸조심 하듯 한다. 지금 TV 토론조차 제대로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1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